여러분들은 웨이트 트레이닝을 왜 하시나요? 아마도 멸치에서 벗어나 이처럼 넓고 광활한 상하체 밸런스를 만들고 싶기 때문일 겁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은 단 한 번이라도 체격을 빠르게 키우기 위해 이 벌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셨을 텐데요. 하지만 성공적으로 벌크업을 이룬 헬서들은 주변에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쇠질사전입니다. 많은 헬서분들이 벌크업에 대해서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벌크업의 개념을 체중 증가라고만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실질적으로 벌크업의 개념은 근육 사이즈가 커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저 또한 마른 체형에서 빠르게 덩치를 키우고 싶은 마음에 살찌는 게이너까지 먹으면서 벌크업에 도전했다가 결국 살커만 됐던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벌크업 이론상으로는 매우 쉬워 보이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이 쉽게 성공하기에는 초강도 운동 루틴과 풍부한 영양 섭취라는 어려운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또한 직업적인 보디빌더들의 전문화된 벌크업과 커팅 과정을 일반인이 시도하기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에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벌크업을 하기 위해선 보다 전략적이고 최적화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같은 일반인 헬서들에게 가장 적합한 4주짜리 벌크업 운동 루틴과 성공적인 벌크업을 위한 영양과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운동 방법입니다. 피트니스 트레이너이자 영양 전문가인 팀 맥컨씨가 소개하는 이 운동 루틴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4주짜리 벌크업 운동 프로그램입니다. 팀 맥컨씨는 일반인이 이 벌크업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데 있어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를 언급했는데요. 첫 번째는 가슴, 등, 다리와 같은 큰 근육을 먼저 활성화시킨 뒤 어깨, 이두근, 그리고 삼두근과 같은 작은 근육을 2차적으로 수행해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 같은 방법이 초보 헬서들이 가장 쉽게 벌크업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는데요. 두 번째는 일반인이 갑자기 고중량 운동으로 근육을 키우려면 무엇보다 회복 시간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일반적으로 30초에서 45초의 휴식 시간보다 더욱더 긴 60초에서 90초 정도의 휴식 타임을 갖는 걸 권장하고 있습니다. 운동 횟수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총 6일을 운동을 하고 일요일 하루는 휴식을 취합니다. 각 요일별 운동 종목은 월요일에 바벨 플랫 체스트 프레스, 덤벨 인클라인 체스트 프레스, 덤벨 레터럴 레이즈 등을 포함한 가슴, 어깨, 삼두 운동, 화요일은 풀업, 바벨 벤트 오버로우, 덤벨 해머컬 등을 포함한 등과 이두 운동, 수요일은 바벨 스쿼트, 데드리프트, 덤벨 포워드 런지를 포함한 하체 운동, 목요일은 덤벨 플라이, 케이블 머신 플라이, 스탠딩 덤벨 프론트 레이즈를 포함한 월요일 루틴과 같은 가슴, 어깨, 삼두 운동, 금요일은 친업, 싱글암 덤벨로, 덤벨 슈러그 등을 포함한 등과 이두 운동, 마지막 토요일은 덤벨 프론트 스쿼트, 네로우 스탠드 바벨 스쿼트, 스탠딩 덤벨 카프레이즈를 포함한 하체와 종아리를 마지막으로 털어줄 수 있는 운동으로 구성됩니다. 모든 운동의 세트 수는 여러분들이 소화할 수 있는 중량에 따라서 4세트를 수행 시 반복 횟수 8회, 90초의 휴식 시간을 가지며 만약 3세트를 수행한다고 하시면 반복 횟수 10회에 60초의 휴식 타임을 갖고 수행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4주간 이 6일간의 운동 루틴을 최대 근비대를 목표로 반복해주신다면 일반인의 벌크업에 부합하는 탄탄한 상하체 밸런스를 가장 빠르고 효과적으로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다음은 운동만큼이나 중요한 영양과 식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성공적인 벌크업을 위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먹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벌크업을 할 때 자주 쓰는 표현인 아나볼릭 상태라고 들어보셨나요? 아나볼릭이란 쉽게 말해 우리 몸의 근육세포가 외부에서 온 영양을 흡수함으로써 자신의 크기를 키우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인슐린 호르몬인데요. 때문에 많은 양의 탄수화물과 지방의 섭취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우리 같은 일반인 헬서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이 아나볼릭 상태를 유지한답시고 운동 강도와 중량은 생각하지 않으면서 전문 보디빌더와 같이 순식간에 엄청난 식사량을 섭취하게 되는데요.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비하는 열량보다 섭취하는 열량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벌크업의 목적과는 멀어지고 의도와는 달리 뱃살만 나오게 되는 살크업의 형태로 변형되죠. 그렇다면 우리 같은 일반인 헬서들이 효과적인 벌크업을 하기 위해선 얼만큼 먹어야 할까요? 국제 스포츠 영양 학회지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가장 현실적인 벌크업 칼로리는 1일 대사량의 200에서 300칼로리만 늘리더라도 충분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2주 정도 경과를 지켜본 뒤 점진적으로 칼로리를 증가시키는 방법이 가장 성공적인 벌크업을 하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데요. 벌크업을 하는 데 있어 가장 도움되는 식사 방법은 식사 빈도를 늘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루 섭취량을 3끼로 먹는 것보다 6끼로 나누어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효과적이며 식사 시간은 3시간에서 4시간이 체지방을 제외한 체내 무게를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때 일반적으로 영양 섭취 비율은 탄수화물 6, 단백질 3, 지방 1의 비율로 나눠서 섭취하는 것을 권장하며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이 많이 포함된 견과류를 식사 시간 사이에 간식으로 섭취해준다면 여러분들은 아나볼릭 상태를 유지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우리 같은 일반인이 직업적인 전문 보디빌더 선수들과 같이 전문화된 벌크업과 커팅 과정을 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팀 맥컨씨의 4주짜리 벌크업 운동 루틴과 우리 같은 일반인들에게 보다 전략적이고 최적화된 영양 섭취를 꾸준히 하신다면 여러분들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빠르고 효과적인 벌크업을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지금까지 쇠질사전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도움되는 운동 꿀팁들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